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 이슈픽 주제 먼저 질문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의점에 갔을 때, 이 물건 구매할 때 어디에 보통 이렇게 담아오십니까? 보통 요즘 그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내고 비닐봉지에 담아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그랬는데요. 당장 다음 달 24일부터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식당에선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 정책이 달라지는 건데 우선 편의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정책은요,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른 건데요. 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률이 적용되면서부터인데, 편의점에선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또 부직포 쇼핑백 등을 사야 했습니다. 대부분 본사에서는 점포에 이번 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24일부터는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이 되는데요.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땐 나무젓가락을 주지만 즉석조리 식품에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종이봉투나 종량제 봉투 그리고 부직포 쇼핑백에만 담을 수 있다라는 거고 비닐봉투는 아예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다음 달 24일부터 이게 다른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이미 4월부터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바 있었죠. 네. 여기에 이제 식당이나 카페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회용품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접시나 나무 이쑤시개, 또 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다 못 쓰게 됩니다. 비에 젖은 우산 넣는 우산 비닐도 마찬가지인데요. 단 음료를 포장 판매할 때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매장 안에서는 쌀이나 종이, 대나무 같은 다른 재질로 만든 이른바 친환경 빨대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변화가 좀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물티슈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원래는 이 내년부터 좀 금지를 하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3년만 미뤄달라고 해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네. 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이 손뼉 대신 쳤던 응원봉 같은 거 이제는 못 씁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나눠주는 것만 못 하겠는데 앞으로는 아예 이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 쇼핑센터에 가면 이 현관 입구에 설치된 게 있죠. 그렇죠. 그 우산 접어서 물 떨어지지 않게 넣을 수 있는 그 비닐함 많이 설치돼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보셨을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우산에 씌우는 비닐도 이 전면 금지됩니다. 우산 보관의 편리함도 있었지만요, 당장 빗물이 많이 고여서 이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기능도 있었는데 이게 당장 사라지면 손님들이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당장 업체에서도 이런 안전사고 대비까지 좀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요. 빗물 때문에 실내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업체의 걱정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용하던 걸 못 쓰게 되면 당장은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 한 명당 비닐봉지를 연간 420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한 수치죠. 그러게요. 또 한국은 이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도 세계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아직 이런 방침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데다
이 종이봉투는 비닐봉지보다 10배 정도 비쌉니다. 따라서 초기 반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막상 이런 방침이 시행될 때 시민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업주들로서도 당분간 새로운 정책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힘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본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달라지는 조치에서 가장 앞에서 대응해야 하는 게 결국 자영업자들이겠죠. 그렇죠. 손님들에게 일일이 정책 변화를 또 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무래도 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빨대 단가가 플라스틱 빨대의 2배가 넘다 보니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규제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이 빨대는 친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대신에 사용을 하는 게 종이 빨대니까 친환경이어서 바꾸라고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환경부가 매장 내 사용을 허용하는 빨대 재질로는 쌀이나 유리, 종이, 이 갈대, 대나무, 또 스테인리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비롯해 쌀, 갈대, 또 대나무가 친환경 소재로 분류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란 현실적인 문제로 대부분 종이 빨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이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에는요. 일회용 종이컵처럼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이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재활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편의점 안에서 젓가락 제공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젓가락 제공 여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컵라면도 즉석식품도 곧 먹으려면 이게 젓가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컵라면에만 젓가락을 제공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치킨이나 핫바는 나무 젓가락 사용이 금지되지만 또 컵라면과 도시락만 가능해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같은 해열제를 사도 약국에서는 비닐봉지에 담아 팔 수 있지만 편의점에서 불법이 됩니다. 일괄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소비자의 혼란,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도 여러 논란이 나오면서 미뤄지고 축소됐는데 이번 정책은 순항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현장 혼란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면서 환경부도 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정책부터 알리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당장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나 소비자 부담을 줄일 방법을 더욱더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와서 당분간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없애겠다고 계획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탈플라스틱 세대에 대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